풍요롭고 행복한 100세 시대를 위한 시간입니다. 100세 톡톡. 안녕하세요. 네, 박지영 선생님. 아나운서. 네. 노인을 위한 나라는 있다 없다. 아니, 네. 질문인가요? 그러면은 노인을 위한 금융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야 마땅한 시대가 왔다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그 대답을 듣기 위해서 네. 오늘 전문가 한 분을 모셨습니다. 노인을 위한 금융이 오늘 주제인가요? 있는지 없는지 한번 이제 오. 전문가를 모시고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어떤 분이 나오셨는지 소개 바로 부탁드릴게요. 시니어 금융교육협의회 오영환 사무총장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와. 방금 소개받은 시니어 금융교육협의회 사무총장 오영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저희 시니어 금융교육협의회 굉장히 깁니다. 이게 어떤 곳입니까? 네, 저희 시니어 금융교육협의회는 네. 시니어들, 그러니까 시니어라고 하면 보통상 50세 이상을 노인까지 이야기하는데요. 네. 그분들한테 금융사기 예방교육, 그리고 디지털 금융교육, 그리고 은퇴한 분들이 많이 계셔서 네. 그분들한테 은퇴교육도 하는 시니어 전문 금융교육기관입니다. 시니어를 50대 이상을 시니어라고 그러는군요. 그렇습니다. 네. 노인이라고 하면은 통상 우리가 65세 이상 법적으로 그렇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시니어는 법적인 용어는 아닌데요. 네. 네. 통상적으로 50세 이상 노인까지 다 시니어라고 합니다. 조금 더 범위가 넓다. 그냥 시니어층이라고 우리가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약간 조금 더 포괄적인 범위에서 하시는 것 같은데 굵직하게 디지털 금융 교육이랑 사기 예방 교육에 대해서 지금 크게 테두리를 잡아보면 될 그러신 것 것 같아요. 같아요. 일단 요즘에 우리나라 봤을 때는 뭐 휴대폰 안 갖고 계시는 어르신들 없잖아요. 저희도 그렇고. 근데 스마트폰 보급률은 진짜 정말 높은데 막상 어떻게 이 폰을 사용하는지 가르쳐 주지는 않으니 진짜 어려워요. 사실 저도 새로운 폰을 받으면 그래서 맨날 쓰던 저는 너무 TMI인가요? 아이폰을 쓰거든요. 그래서 맨날 아이폰만 쓰고 갤럭시는 저한테도 솔직히 지금 갖다 주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저하고 가르쳐 반대네. 주시는 데라고 보면 될까요? 네. 네,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네. 스마트폰 보급률은 95%가 넘었습니다. 우리나라. 네, 그래서 이미 세계 최고 수준으로 올라와 있고요. 네, 이제 네. 다만 그걸 이용해서 디지털 금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활용률은 굉장히 떨어져 있습니다. 특히 이제 시니어들이 많이 떨어져 있는데요. 네. 50대와 70대 이상의 그 스마트폰을 이용한 디지털 금융 활용률은 굉장히 차이가 큽니다. 오, 갭이 크죠. 예, 그래서 디지털 금융 격차를 좀 줄이고자 그래서 디지털 금융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디지털 금융이라는 거는 구체적으로 좀 어떤 거를 대표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우선적으로는 송금을 예, 모바일로 한다거나 이런 네, 거겠죠? 예, 금융을 내 디지털로 하는 건데요. 네. 사실 맨 처음에 필요한 게 뭐냐면 스마트폰 활용법이 먼저 필요합니다. 맞아요. 네, 네. 이게 금융은 나중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금융을 활용하려도 스마트폰을 그러네요.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네요. 근데 어쨌든 어플이잖아요. 그러네. 그렇죠. 네. 근데 대부분의 이제 시니어들께서 네. 스마트폰은 다 갖고 계세요. 네. 근데 이제 이걸로 하는 게 유튜브라든지 카카오톡 이 정도는 이제 다 하고 계시죠. 네, 네. 그런데 이제 이걸로 금융을 하시는 분이 좀 적거든요. 네. 저희가 교육을 할 때 보면 스마트폰 활용법부터 먼저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네. 스마트폰으로 금융을 못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이. 왜냐하면 네. 자 이거 내가 잘못 눌러서 만 원 갈 게 한 10만 원 가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도 있고요. 그리고 또 와이파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활용해서 하면 되는데 요금 폭탄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것도 있고요. 네, 네, 그래서 네, 저희가 네. 맨 처음에 스마트폰 활용법부터 시작을 해서 요즘 대부분 모바일로 예약들 많이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KTX도 그렇죠. 모바일로 예약을 네. 하고 그래야 할인도 되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극장 가도 영화표 다 예매를 이제 모바일로 하고 있고요. 네. 패스트푸드점이라든지 또 공항이라든가 이런 데 가 보시면 키오스크가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 키오스크를 저도 처음에 접했을 때는 사실 좀 어려웠어요. 맞아요. 그래서 인식도 잘 안 되잖아요, 네. 여건이. 그러니까요. 사용법도 모르고. 앞으로 네. 갔다 뒤로 갔다 이제 몇 번 하고 이제 그러고 했는데 이제 그러한 부분들의 키오스크 활용법도 저희가 교육을 하고 있고요. 예. 거기서 막 헤매고 있으면은 뒤에서 젊은 친구들이 눈치 주고 그러면 맞습니다, 또 신경 맞습니다. 쓰이고. 예, 더 막 당황하죠. 그렇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키오스크 활용법이
앞으로는 굉장히 많은 소용이 있을 것 키오스크 같고요. 활용법까지도 교육을 네, 시켜주시는군요. 그래서 저희 디지털 금융교육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 다음에 이제 금융 앱을 내려받고 그래서 그 앱을 또 활용하고 하는 그 다음에 이제 모바일 금융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디지털의 범위가 이렇게 넓은지 몰랐어요. 네, 스마트폰에만 그러네요. 좀 국한된 줄 알았는데 그것 밖에 이제 키오스크까지 그리고 금융까지 지금 총괄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네. 일단 본격적으로 뭔가 금융기관에 직접 가는 게 낫다. 그러니까요. 제가 아시는 지인분 중에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제 친구가 늦둥이거든요, 총장님. 네, 근데 네. 어머니가 뭔가 예금을 들고 싶은데 이제 만기가 돼가지고 예금 음. 통장을 이제 다시 만들려고 하는데 본인 직접 안 가시고 아들을 보냈나 봐요, 제 네. 친구를. 근데 거기서 이제 요즘에 스마트 뱅킹이다. 통장 오프라인으로 잘 안 만들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서 실물이 없잖아요, 통장이. 어머님이 깜짝 놀라신 거예요. 이거 안 된다. 이러면 내가 돈이 나갔는지 들어왔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 네. 노발대발 하셔가지고 훨씬 좋은 방법이라고 설명을 해드려도 안도를 안 하시고 밤에 내내 잠을 못 주무셔가지고 네. 다시 가서 만들어줬다는 후문이 이런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말씀하셨던 네. 이제 바로 네.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요. 네. 심지어는 이 시니어들 특히 이제 고령자분들은 통장 뒷면에 보면 다 비밀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통장에도 받으면 뒷면에 다 비밀번호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아까 젊은 층들은요 디지털 금융 특히 모바일 스마트폰을 활용한 모바일 금융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은행 점포가 점점 없어지고 있는 추세예요. 예. 그러네. 예, 그래서 작년 한 해에만 303개의 은행 점포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면은 올해도 그 이상으로 없어질 계획이거든요. 근데 이 은행 점포가 없어지는 지역은 대부분이 낙후된 지역이고요. 고령화가 상당히 높은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서 은행 점포가 없어지면 다른 금융기관 점포도 없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그 지역의 시니어들은 네. 옆에 마을로 가든지 또 뭐 차를 타고 나가야 된다든지 뭐 이런 그 불편을 많이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시니어들도 사실은 이 디지털 금융 스마트폰으로 하는 금융이 저는 고령 친화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예. 왜냐하면 사실 거기까지 가지 않고도 그렇죠. 충분히 이 금융을 할 수 있거든요. 디지털 금융이 가장 처음 발상이 시작된 게 사실은 네. 아프리카라고 합니다. 오. 네, 저도 처음 알았는데요. 네. 네, 네. 처음 왜 듣는데요. 그러냐면 거기는 인프라가 안 갖춰져 있잖아요. 네, 네. 온라인이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그런 게 잘 안 갖춰져 있었고 그리고 그 도로망이라든지 이렇게 잘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시니어들이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네. 이 무선 인터넷 특히 이 모바일 네. 이런 쪽으로 활용한 금융이 금융 격차를 좀 줄일 수 있겠다. 금융 소외를 좀 줄이는 쪽에서 그렇게 처음에 나왔다고 합니다. 네. 이제 그런 걸로 보면 어르신들께서 지금 당장은 내가 종이 통장을 갖고 있어야 되고 또 종이 통장 뒤에다가 비밀번호 적어야 되지만 이제는 스마트폰으로 금융을 하는 것이 굉장히 편리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셔야 되는 것이죠. 70대 이상의 그 모바일 뱅킹 이용률은 10%가 채 안 됩니다. 한 9% 정도 되거든요. 은행에 찾아가서 뭐 우리 동네 없으면 옆 동네까지 찾아가서 네네. ATM기로 이체를 하면 1,000원이 듭니다. 딴 데는 1,200원. 예, 맞습니다. 플러스 차비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구나. 예. 그리고 아까 비용이- 말씀하셨지만은 비용이 많이 드네요. 이율에도 차이가 많이 있어요. 모바일로 대출을 받는다든지 모바일로 또 저축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이율의 차이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이야기하자면 20대 젊은이들이 네. 모바일 뱅킹을 함으로써 시니어들보다 연간 한 50만 원 정도의 금융 비용을 절감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 예, 이게 바로 격차네요. 금융 그러니까. 격차고요. 네. 그리고 디지털 금융 격차입니다. 이 금융 소외가 되는 것이죠. 노인을 위한 금융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총장님. 노인을 위한 금융은 정책적으로 있습니다. 아. 네. 예, 네.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예, 예.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고령 사회에 들어와 있죠. 네. 예, 그리고 향후 한 5년 이내에 초고령 사회로 갈 걸로 네. 예, 이렇게 이제 네. 예상되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네. 이 고령자를 위한 노인을 위한 금융을 정책적으로 사실은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노인을 잠깐- 위한 금융은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있는 것이죠. 예, 예. 고령자 투자자 보호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2015년에 아. 네, 생겼고요. 소비자 보호 합리화 방안이라는 것이 또 2015년에 네. 또 네. 발표가 됐습니다. 아, 네.
그리고 금융위원회에서 금융소비자보호종합계획이라는 것을 2019년에 다양하게 네, 이렇게 발표를 대책을 했고요. 많이 만들어놨네요. 예. 그리고 또 정부의 금융위원회에서 네. 노후 대비 자산 형성 지원이라는 지원 정책을 자산 대비까지. 2019년에 네. 또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네. 최근에는 네. 네. 금융위원회에서 네. 고령 친화 금융 환경 조성 방안이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어떤 내용이에요? 이 부분은 제가 잠깐 네네. 설명을 드리면 첫째로는 고령층의 금융 접근성 제고입니다. 이거는 글쎄. 아까 점포가 많이 폐쇄된다고 네,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점포 폐쇄하는 요건을 강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못 폐쇄하도록. 예. 그래서 못하게 할 수는 없지만 그 지역의 고령자들한테 뭐 예를 들면 금융교육을 좀 시키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좀 그런 요건들을 둬서 좀 강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접근성 제고가 있고요. 또 하나는 고령층의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온라인이나 모바일 특화 상품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젊은이들을 위한 상품이에요. 굉장히 이율도 저축을 하면 높고요. 네. 대출을 받으면 낮고. 근데 고령자한테도 비슷한 거의 대등한 상품을 오프라인 상품으로 만들어라. 그러니까 어떤 평등하게, 공평하게 하는. 공평하게, 차별을 두지 않고. 예. 네. 이제 그런 이제 의미죠. 그래서 네. 고령층의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겠다. 그다음에 안정된 노후 생활을 지원하자. 근데 요거는 뭐냐면 주택연금. 그다음은 금융사고 및 착취 방지 강화. 요거는 금융사기 예방 앱 같은 거를 개발을 해서 네. 그 앱을 통해서 좀 금융사기를 예방을 하고 또 그 금융사기 유형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서 금융사기 사고 및 착취를 방지하자. 뭐 이런 보이스피싱 의미가 있습니다. 예방 같은 그렇습니다. 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령층 금융 역량 제고가 있습니다. 요거는 시니어들을 대상으로 한 금융교육을 강화해서 금융 역량을 좀 높여보자. 네, 이렇게 네, 해서 네. 최근에 금융위원회에서 고령층화 금융환경 조성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주신 부분들 쭉 타임라인 순서대로 네. 정리를 해주셨는데 나라에서도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뭔가 꾸준히 업데이트를 하고 고령자들을 위해서 이런 디지털 금융에 좀 친숙할 수 있도록 방안과 정책들을 많이 맞아요. 마련하고 있다는 점을 또 저희가 한 번 더 상기를 시켜드리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이미 해외에서는 많이 실현이 되고 있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좀 사례를 들어보면 네, 좋을 것 궁금하네요. 같아요. 예. 네. 사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해외에도 지구촌 전체가 이제 고령화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노인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 시니어는 더 많아지고 있겠죠. 근데 저희 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이 디지털 금융에 대한 부분들은 소외가 굉장히 많았던 모양이에요. 격차도 굉장히 컸었고 싱가포르이 이 시니어를 위한 디지털 금융 교육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싱가포르. 예, 10여 년 전에 싱가포르에서 시니어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정보 격차가 얼만큼이며 거기에 따른 금융 격차가 있는지 지금 우리나라보다 더 그 금융 격차가 심했답니다. 정보 격차도 심하고요. 네. 그래서 정부에서 그 시니어들을 전문으로 금융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을 하나 설립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교육을 대대적으로 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10년 전부터 시작을 했고 최근에 다시 조사를 했는데요. 싱가포르 시니어들의 정보 수준 역량이 세계 최고로 나왔습니다. 와, 네. 성과가 나온 네. 거네요. 확실한 성과가 나왔네요. 네, 그래서 네. 디지털 정보 격차가 줄어들면서 금융 격차도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그런 사례가 싱가포르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 싱가포르 기관이 우리나라에 지금 사무총장님이 계시는 그러네요. 시니어 금융 그 협의회에서 역할을 네. 하겠네요. 저희가 사실 벤치마킹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한 5년 정도 5년 됐는데요. 네. 싱가포르의 사례를 저희가 좀 보고 있었고요. 뭐 성과는 어떻습니까? 저희가 성과는 예, 저희가 아까 1년에 한 2만여 명한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네. 실제로는 현장에 나가보면 그것도 적다 그래요. 노인 인구가 우리 거의 1,000만이지 않습니까? 네, 거기다가 시니어라고 하면은 이제 베이붐 세대까지 포함인데 그렇게 되면은 더 많거든요. 많네요. 그렇죠. 네. 거기에서 1년에 2만 명이라면 사실은 그렇게 많은 건 아닌데 네. 그래도 네. 어느 정도 역할은 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좋은 일을 하시고 그러니까요. 앞으로 꾸준히 오랫동안 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 네. 앞으로 더 열심히 많은 하겠습니다. 분들이 예. 생길 거기 때문에. 예. 지금 많은 시니어분들을 직접 만나 뵙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분들이 가장 원하는 앞으로 노년은 어떻게 살고 싶다, 어떤 시간을 꾸미고 계신가요?
두 부류입니다. 네. 시니어라 그러면은 네. 50세 이상부터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죠. 5060 세대가 있고요. 네. 7080 세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060 세대한테는 주로 디지털 금융교육, 은퇴교육 이런 부분들을 더 많이 하고요. 그리고 7080 세대한테는 디지털 금융교육도 하지만 네. 거기는 이제 은퇴교육은 안 하고 네. 대신에 이미 했으니까. 예, 이미 부회 이전은 당연히 그렇죠. 끝났으니까요. 그 대신에 이제 금융사기 예방 교육 쪽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 이제 사회자분께서 100세 시대라는 말씀을 이제 네. 해주셨습니다. 네, 네. 100세 시대에는 그 평균 수명이 지금 한 84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한 네. 84세 정도 되는데 수명에는 이제 평균 수명도 있지만 건강 수명도 있고 또 경제 수명도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좀 같이 균형을 이뤄야 행복 수명까지 갈 수 있습니다. 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또 이렇게 오늘 귀한 말씀 주셨는데 네. 다음 시간에 있어서 이제 7080 세대에 있어서는 뭔가 금융 사기에 대해서 또 많이 네. 또 취약하신 분들이고 또 그런 계층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듣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보니까 노인을 위한 금융은 힘든 것 같습니다. 네. 노인을 위한 금융은 있다. 있다. 있긴 있는데 이거 참 잘 이용을 해야 하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 이용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서포트를 해드리고 네. 있고 또 위험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또 자세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백세 톡톡.